사건 진상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강연해 주실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독도 학과장님 전충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위에 올라가면 저게 물을 가지고 안 돼가지고 일단 밑에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반갑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게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한말 시대 을사늑약을 맺을 당시를 볼 것 같으면요, 조정은 무능했고 관료들은 부패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저는 당시의 상황을 독도에 비견해보곤 하는데요, 만일 이 시대 이정자들은 독도를 위해서 외면하고 그리고 행정관료들은 눈치나 보고 우리 국민들은 밥벌이에만 급급하다면 과연 이 독도는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귀한 시간을 내 가지고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와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8월까지 1년간 독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신문 독도 상주기자로 있었고요. 그 이후에 한국복지사이버대학 초대 학과장을 지냈고 경상북도 독도정책관실 연구팀장을 지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독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연구했던 부분을 가지고 특히 6.8 독도 폭격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6.8 독도 폭격 사건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과연 일본이 우리 동해를 어떻게 빼앗아 갔는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1850년대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지구 망국방도라고 해서 일본 에도 정부가 에도에서 막부가 만들었던 공룡 지도인 것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요, 우리 조선과 일본 사이의 바다를 이렇게 조선해로 표기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외해 동쪽 바다 이곳을 대일본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부분 지도들은 이렇게 조선해나 동해로 표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1880년대에 들면서 보면 이 지도에서는 우리 동해를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 일본의 서쪽 바다를 일본해라고 하고 우리 조선해를 원산 앞바다 구석에다가 이렇게 몰아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일본도 우리 조선과 마찬가지로 쇄국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대해서 문을 열지 않았었죠. 그런데 1853년에 미국의 해리 제독이 흑선을 끌고 일본 에도만 우라가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본은 세계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때까지 자기들이 일본의 대일본해라고 부르던 이 바깥쪽 바다가 미국 사람들은 태평양, 즉 패시픽이라고 부르더라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해가 갈 곳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본해가 슬그머니 우리 동해를 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당시 어떤 지도를 보면 이 대한해협에다가 일본해를 갖다 붙여준 것도 있고요, 더러는 이 남중국해에다가 일본해를 갖다 붙여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1805년부터는 우리 동해가 전격적으로 일본해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1805년 일본은 러시아와 전쟁을 치러가지고 너일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너일전쟁 승리 후 일본은 간보를 통해서 모든 지도에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도록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이후로 동해는 일본해로 둔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1919년에 국제수로회의의 전신인 국제수로국이라는 건 전 세계 해양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국제기구가 탄생을 합니다. 이 국제기구에서
그야말로 전 세계 지도의 바탕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지도 해도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S23이라는 해도집인데 이 해도집을 만들 때 일본이 거기에다가 우리 동해를 일본해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니까 우리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57년에 IHO 세계 국제수로회의에 회원국으로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는데 가입을 하고 보니까 이 우리 동해가 일본해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IHO에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써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 때문에 이 개정판을 내어야 되는데 국제수로회의에서 S23이라는 해도집 개정판을 내야 되는데 일본이 반대를 함으로 우리가 병기를 해달라고 함으로 해서 계속해서 1977년부터 내지를 못하고 2020년까지 그게 미뤄져 왔어요. 2020년 같으면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가 왔습니다. 해서 그때 모여가지고 국제회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전 세계 IHO 회원국들이 화상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앞으로 종이 지도는 필요가 없다. 이 시대에 맞게 디지털 지도를 만들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S23을 없애고 S103이라는 걸 만들자. 그런데 이 디지털 해도집에서는 각 지역의 이름을 빼기로 하자. 대신 기호로 전부 대체한다. 예를 들어 태평양 같으면 P3, P5 이런 식으로 기호로 전부 바꿔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해도집은 전부 이제 기호로 통용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나고 IHO 사무총장은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앞으로 종이 지도를 만들 때는 과거의 S23, 지금까지 쓰여왔던 해도집을 그대로 원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 세계 지도, 종이 지도에서는 두 번 다시 우리 동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만드는 지도의 기본이 바로 S23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에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동해는 앞으로 영원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동해의 이름 하나 찾는데도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찾지도 못했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만약에 독도에 대해서 이런 훼손이 생긴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6.8 폭격 사건이 어땠는지 앞에서